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요즘 군대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례가 징계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성희롱 사건이 해당이 될 것이고,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군인 등 강제추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군인방위산업센터에서 진행했던 사례들 중에서 이것과 유사한 사례들 중에서 승소 사례라고 할 만한 사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징계 사건인데요. 의뢰인이 후임인 여군의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 발언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이었습니다. 외모 지적 이외에도 징계 혐의 사실은 여러 건이 있었는데요. 징계 건명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성희롱이었고요. 의뢰인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외모 지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머지 징계 혐의 사실들도 사실과 다르다라는 주장을 쭉 해왔는데, 원심 징계에서는 중징계로 의결이 됐었습니다. 중징계로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 군인방위산업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이 진행이 됐고요. 저희 군인방위산업센터에서는 일단은 원심 징계 기록을 연락 복사를 해서 꼼꼼하게 기록 검토를 했습니다. 기록 검토를 통해서 피해자하고 그런 사실을 목격했다라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좀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스스로 좀 모순되는 진술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좀 여러 곳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외모 지적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발언 자체가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법리적인 주장을 동시에 했고요. 결국 항고심에서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원심 징계 처분이 취소되는 항고 인용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사실관계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할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꼼꼼하게 기록 검토하고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대응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사실관계 다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사건 당사자가 혼자서 사실관계 이런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얘기하는 부분이 좀 내용과 다르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혼자 주장하고 입증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인데요. 연인관계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신고가 되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인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이제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다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으니 내 말이 맞는 것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사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저희가 맡았던 사건도 사실 그 연인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연인관계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된다면 직접 증거가 아니더라도 다 모아가지고 꼼꼼하게 이제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고요. 그 외에도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좀 이제 지득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가 거짓 진술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을 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희롱 징계 사건 그리고 군인 등 강제추행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알차고 좋은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